충북에서도 새로운 거리두기인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청주 상당으로 유턴한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한 당내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갑근 복귀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정보공개 법제화를 처음으로 추진했던 청주시 의회가 30년 만에 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주시가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맞춤형 실내 놀이시설을 추진하자 동네마다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명, 충주 4명, 음성 7명, 진천 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7,943명, 충북 누적 사망은 83명입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으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늘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 제한도 대폭 풀렸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식당. 점심시간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4-5명씩 테이블을 채우는 손님들.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모임 가능 인원이 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손님이 많아질 테니까 아무래도 재료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알바도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내 체육시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회원들로 붐비는 가운데 그동안 굳게 닫았던 샤워실 문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출입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음성 검사 결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백신 패스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마스크를 끼더라도 이제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걸 안심하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듭니다. 영화관은 백신 접종자 전용 상영관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시키고 영화를 보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팝콘을 먹지 못함에 따라 영화 관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 상영관의 20에서 30%를 우선적으로 운영한 다음 탄력적으로 백신 패스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일상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계속되는 연쇄 감염은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제 다 풀어진 게 아니라 계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단속과 이제 지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 상당구 유턴 선언과 함께 내년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거센 당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전격인 상당 조직위원장 공모에 무려 4명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도당위원장 사퇴 요구에 윤갑근 전 위원장 복귀설까지 전방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지사를 지낸 사선 의원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의 복귀 선언에도 국민의힘 상당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5명이나 몰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해 총선에서 윤갑근 전 상당 당협위원장의 선거를 놓은 인물들. 윤갑근 전 위원장은 당시 현역인 정우택 의원을 밀어내고 상당구 공천을 받아 정 의원의 흥덕구 출마에 영향을 준 장본인입니다. 공천 실패를 언급하며 상당구 복귀를 정당화하고 있는 정 의원이 도전을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그중 하나인 노동형 충북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이 주장하는 윤갑근 복귀설. 알선 수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윤 전 위원장이 항소심 선고 이후인 다음 달쯤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한 증언이 나오는 등 재판 결과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며 젊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자신이 조직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맡아
복귀 전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2월 초순경에 그러한 2심 판결이 나게 되면 윤곽근 전 위원장의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정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앞서 윤갑근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과 교감하고 있다고 밝힌 신동현 중앙당 지방자치위원 역시 복귀가 성사되면 재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우택 현 도당위원장의 상당구 공천 실패론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공천이 잘못된 지역은 상당이 아니라 당시 정우택 위원장이 떨어진 흥덕이라며 도당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공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모든 힘을 집중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충북 전체 선거를 총괄하고 지원하시겠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우택 도당위원장의 상당구 현역 시절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자신은 더 잘할 수 있다며 도전한 정치 신인 신동규 공동주택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과 정치 신인이라는 가점, 그다음에 거기 일단 면접관들의 그 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걸로도 한다면 인지도가 아닌 부분에서 하게 된다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 승산이 있을 것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며 22년 공인중개사 경력과 인맥을 내세워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나가겠다는 임병윤 지리연구가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신 거는 몰랐지만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당에서 과연 누가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을 당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조광특위는 이번 주 중에 면접을 진행한 뒤 대선 후보 확정을 전후해 상당 조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 결과에 따라 거센 도전을 받는 정우택 도당위원장의 당내 입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공개보다 보안을 우선했던 시절, 누군가가 힘겹게 싸워 얻은 결과일 텐데요. 그 투쟁의 주역이 당시 갓 출범한 청주시 의회였습니다. 잊혔던 그 공적이 30년 만에 대통령 표창으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시 의회에 보관된 30년 전의 서류철.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입니다. 1991년 갓 출범한 청주시 의회가 의원 발의로 만든 것입니다. 공개보다 보안을 더 중시했던 시절, 당시 청주시는 말도 안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제의 요구를 받은 의회는 86% 찬성으로 재의결했다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청주시를 넘어 당시 정부의 반대와 압력도 있었습니다. 보안대 2번이나 끌려갔어요. 취하하라고. 못하겠다 그랬지요. 그런 배짱 없이 또 할 수 없잖아요. 청주시의 전국 첫 정보공개 법제화는 96년 국회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며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를 이끈 시초가 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해 전국 모든 광역기초의회의 지난 30년 공적을 평가해 정보공개 조례 제정으로 민주화를 또 한 발 앞당긴 청주시 의회에 최고격인 대통령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거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서류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야, 그때 이런 일지도 이렇게 썼네. 한편 청주시 의회는 지난해 충북 기초 가운데 최초로 분회의 수어 통역을 상설화해 개원 이래 첫 정부 기관상인 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지역에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청소년 실내 놀이시설을 충주시가 짓기로 했는데 동네마다 유치전도 벌어졌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에 뜬 사다리를 오르고 힘을 다해 높은 암벽을 타고 오릅니다. 전북 정읍시가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까지 함께 즐기도록 마련한 복합 실내 놀이 시설입니다. 아트 클라이밍과 디지털 축구, 야구 등 50억 원을 들여 20종 50여 개 놀이 시설을 갖췄습니다.
충주시가 이런 실내 놀이 공간을 지역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춰 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아, 어린이 중심 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면 청소년의 신체 놀이 욕구를 충족할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생기는 거죠, 갈 데가. 지금 갈 데가 없고 놀 데가 없거든요. 좀 그런 기구나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하고 싶으면은 뭐 제천을 가거나 딴 데를 가야 할 정도인데 이제 오히려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올 겁니다. 문제는 시설이 들어설 장소와 담길 콘텐츠. 충주시는 향후 확장 가능성과 접근성, 예산 등을 고려해 호암동 종합운동장과 택견전수장, 교연동 옛 종합운동장과 무술공원 등 4곳을 후보지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도시재생, 놀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며 4곳 외에도 후보지를 추가해달라는 유치전도 벌였습니다. 충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가지 못합니다. 이제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제1로터리, 제2로터리 사이에 국민은행 공간 그런 그다음에 그 영화관이 있던 곳 이런 곳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충청북도 아이들이 저희 놀이교육지원센터를 이렇게 방문해 왔을 때 그거와 약간 벨트화해서 이용을 좀 하는 걸 좀 연계하면 어떨까. 한편 최초 후보지로 지목됐던 호암 지역 늪지는 최근 잇따른 수달 발견으로 보존 목소리도 나와 일단 제외된 상태. 충주시는 이번에 나온 시민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청소년 실내 놀이시설의 예정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출신의 전 안기부 국가공작원 암호명 흑급성으로 알려진 박채서 씨의 증언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가 겪어야 했던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이 2002년부터 시작한 동북공정은 단순한 고구려 역사 왜곡이 아니었습니다. 유사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비밀 군사작전, 일명 병아리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98년도 그 북붕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해직을 정식으로 당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와서는 일제 손을 안 댔었어요. 저희 현직에 있으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들락거리고 중국에서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에 주 활동부대에 있었어요. 그때 동북공정이 우리나라에서 막 일어났어요. 중국이 고조선부터 고구려 발해사까지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연구자들은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애들, 특히 조선족 그 회장들 이런 분하고 이제 교류 관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중국 중앙당, 공산당 중앙당 연락부의 조한 처장이죠. 조한 한국 담당 처장인데 걔들은 조한, 북한의 조자하고 우리 한국의 조한 처장이에요. 그 등소평 전 그 중국 지도자하고 고향이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그래 그 인연이 돼가지고 그 빨리 출세한 거죠. 내가 얘기 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야 1000년이 넘었는데 1000년 전에 그 고구려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뭔 문제에서 이렇게 난리치느냐. 저는 그때 완전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역사라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웃는 거야.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에 만약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무력점장에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고구려 역사다 이거야. 그 무력 진입했을 때 이건 우리 땅이야 원래.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한 거라 이거예요. 그 병아리 작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북공정의 그 책정 예산이 2조 5천억인데 그 정확히 한 이야기가 우리가 단순한 역사적인 왜 이런 어마무시한 그 예산을 쓰겠느냐. 그것은 실제 유사시에 북한으로 진입하는 그런 군사도로 그 만드는데 돈이 대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학문적인 연구는 얼마 안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국방부 정책기획 결정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했더니 아무도 몰라. 그 당시 이제 육군본부 참모 차장한 그 스리타한테 보니까 또 몰라. 심지어는 국방연구소장까지도 이제 내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깜깜한 거예요. 북이 만약에 전쟁 징후가 보이면은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선제 타격에서 북한의 전쟁 의식을 말살시키는 것이 그런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는 거야. 북한이 만약에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한미연합군이 생각하는 그런 그 북한 선제 타격이 먼저 됐건 그게 있으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응해서 병아리 작전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었건 중국이 병아리 작전을 만드니까 그거 알고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작전을 만들었건 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반도에서 군사 초강대국이 붙는 거예요. 아니 청일전쟁, 노일전쟁이 남녀력이 아니잖아요. 그게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 민족은 이게 재앙이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은 전지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다. 그런 우리나라 서해안, 중국은 동해안이죠. 서해안 벨트 개발을 해서 중국을 우리가 대륙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문해서 중국도 한반도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시작된 게 개성공단 그 사업을 시작된 거예요. 그때도 이제 내가 현직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다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충북 일선학교의 방역 지침이 한시적으로 강화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대입수능 이튿날인 오는 19일까지 3주를 안전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확진자가 1명 이상 발생한 학교는 최소 하루 이상 모든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전교생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학년이나 밀접 접촉자로 원격 수업 대상을 최소화해왔지만 최근 학생 간 코로나19 전파가 급증한 데다 대입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충북도 내 누적 학생 확진자는 모두 810명으로 이 가운데 36%인 294명이 10월 한 달에 몰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보은군의 한 신경외과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운영 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은군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 사이 2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신경외과에 대해 종사자 건강 확인을 소홀히 하고 유증상자가 계속 일하게 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을 들어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은군은 이 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수동감시가 풀리는 오는 4일까지는 다른 동네 병원들도 물리치료실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동 송호관광지에 금강을 가로지르는 현수교가 개통됐습니다. 영동군은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송호관광지와 양산 팔경 금강 둘레길을 잇는 길이 288.7m, 폭 2.5m 규모의 보도 전용 송호금강 물빗다리를 3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했습니다.
송호관광지는 금강과 양산 팔경, 백년 송림과 금강 둘레길이 어우러진 영동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영동문화원은 물빛다리 개통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1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내건 스탬프 투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괴산군이 신품종 배추 괴산 1호를 김장체험과 김장김치 나눔에 활용하며 시장성 평가에 나섭니다. 가격은 절임 배추 20kg 기준 택배비 포함 4만 원으로 일반 재배 5개 농가에서 절임 배추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이달 한 달 동안 열리는 농가 김장 체험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과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에 대비해 개발한 괴산 1호는 당도가 높고 조직이 단단해 식감이 아삭하며 김치로 담갔을 때 숙성이 천천히 이루어져 신선도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